엄마, 난 엄마 딸이잖아요. 날 버리지 마세요. 엄마, 엄마, 엄마. 12살 하은이 오주란의 손을 붙잡고 울부짖습니다. 국밥집 한복판 70대 재벌회장 장도연이 무릎을 꿇고 있어요. 하은의 손에는 금빛 목걸이가 쥐어져 있습니다. 30년 전 실종된 아들의 마지막 흔적이죠. 도연의 떨리는 손이 하은을 향하지만 하은은 오주란 뒤로 숨습니다. 오주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흐르고 도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려요. 테이블 위에 놓인 DNA 검사 결과지에는 친손녀 관계 99.9%라는 글자가 선명합니다. 혈육과 정, 그 사이에서 찢어지는 12살 소녀의 마음. 과연 하은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리고 30년 전 사라진 아버지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국밥집에서 시작된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새벽 5시 서울 외곽의 어둠은 아직 짙습니다.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좁은 골목길로 천천히 들어서요. 운전석의 김철수는 내비게이션을 확인하며 고개를 갸웃합니다. 회장님, 정말 이 골목이 맞습니까? 뒷좌석의 장도연은 대답 대신 손에 쥔 흑백 사진을 응시합니다. 30년 전 촬영된 낡은 사진이에요. 사진 속 간판에는 미성국밥이라는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죠. 도연의 손가락이 사진 모서리를 쓰다듬습니다. 그날도 이렇게 새벽이었어. 준민이와 마지막으로 국밥을 먹던 그 새벽 말이야. 차가 골목 안쪽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간판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오지만 도연이 찾는 곳은 보이지 않아요. 김철수가 차를 세우고 주변을 살핍니다. 회장님, 혹시 가게 이름이라도 기억나십니까?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엽니다. 미성국밥 하지만 30년이 지났으니 이름이 바뀌었을 수도 있지. 그때 도연의 시선이 한 곳에 고정됩니다. 골목 끝자락 간판 글씨가 거의 지워진 채 국밥이라는 두 글자만 남은 가게가 보여요. 도연의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저기다. 저 낡은 느낌, 저 위치 틀림없어. 저기서 세우게. 차가 가게 앞에 멈춥니다. 도연은 차에서 내려가게 앞에 섭니다. 새벽 6시를 알리는 교회 종소리가 멀리서 들려와요. 30년 전 그날도 이 종소리를 들었었죠. 도연의 손이 떨립니다. 가게 안쪽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기 시작합니다. 문 여는 소리가 들리고 누군가 가게 문을 열어요. 도연은 천천히 가게 문 쪽으로 걸어갑니다. 김철수는 차 안에 남아 그를 지켜보죠. 도연이 문을 열자 구수한 국물 냄새가 코끝을 스칩니다. 이 냄새 그때 그 냄새 그대로야. 가게 안은 30년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낡은 나무 테이블과 의자가 그대로 놓여 있고 벽에 걸린 메뉴판도 오래된 흔적이 역력합니다. 홀 안쪽에서 작은 체구의 소녀가 빗자루로 바닥을 쓸고 있습니다. 교복을 입은 뒷모습이 보여요. 도연의 발걸음이 멈춥니다. 그 순간 소녀가 고개를 돌려 도연을 바라봅니다. 12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예요. 짧게 묶은 머리, 맑은 눈동자, 작은 얼굴. 도연의 숨이 멎습니다. 저 눈매 우리 아들과 너무 닮았어. 심장이 불규칙하게 뜁니다. 소녀가 빗자루를 세워두고 다가옵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목소리가 맑고 차분해요. 도연은 겨우 정신을 차리고 입구 가까운 테이블에 앉습니다. 소녀가 물 한 잔과 메뉴판을 가져와 테이블 위에 놓아요. 도연은 메뉴판을 받으며 손을 떨지 않으려 애씁니다. 손가락 끝이 하얗게 변할 정도로 힘을 주죠. 진정해, 장도연. 아직 확인된 건 아무것도 없어.
주방에서 60대 여자가 나옵니다. 앞치마를 두른 오주란이 홀을 살피다 소녀를 부릅니다. 하은아, 그만하고 학교 갈 준비해야지. 네, 엄마. 하은이 밝게 대답하고 주방으로 들어갑니다. 엄마라고 불렀어. 저 아이와 저 여자는 모녀구나. 도연의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하지만 눈매가 너무 닮았어. 준민이를 너무 닮았단 말이야. 하은이 주방에서 나와 도연의 주문을 받습니다. 주문하시겠어요? 국밥 하나 주세요. 네, 금방 나와요. 하은이 주방으로 들어가고 도연은 그 뒷모습을 응시합니다. 걸음걸이, 어깨선, 뒷모습까지. 준민이를 너무 닮았어. 주방에서 국물 끓는 소리가 들립니다. 도연은 주머니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냅니다. 5살 준민이가 작은 목걸이를 목에 걸고 웃고 있는 사진이에요. 금빛 펜던트에 새겨진 이니셜 J. M이 희미하게 보이죠. 아들아, 넌 어디 있니? 왜 저 아이에게서 내가 보이는 걸까? 도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힙니다. 하은이 주방에서 설거지를 합니다. 손등부터 씻고 손바닥을 씻고 손가락 사이를 꼼꼼히 씻어요. 도연의 눈이 그 동작에 고정됩니다. 준민이도 손등부터 씻었어. 손등이 더 더러워요, 아빠. 라고 말하던 그 버릇. 오주란이 국그릇을 하은 옆에 놓으며 말합니다. 하은아, 학교 늦겠다. 빨리 준비해. 조금만요, 엄마. 이것만 끝내고요. 하은이 설거지를 마치고 앞치마를 벗습니다. 앞치마 끈을 뒤로 돌려 앞에서 묶어요. 도연의 가슴이 철렁합니다. 저 묶는 방식 준민이가 놀이할 때 쓰던 방법이야. 하은이 가방을 메고 홀로 나옵니다. 오주란에게 다가가 볼에 뽀뽀를 합니다. 엄마,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갔다 와. 책가방 잘 챙겼지? 네. 사랑해요, 엄마. 하은이 가게 문을 열고 나갑니다. 도연은 창밖으로 하은이 학교 가는 뒷모습을 지켜봐요. 작은 체구, 통통 튀는 걸음. 준민이도 저렇게 걸었는데. 오주란이 도연의 테이블로 다가옵니다. 계산서를 놓으며 물어요. 국밥 맛있으셨어요? 네, 아주 맛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8,000원이에요. 도연이 10,000원을 건네며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따님이 참 야무지네요. 오주란의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그럼요. 우리 하은이가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학교 끝나면 달려와서 설거지, 청소 다 도와줘요. 몇 살입니까? 올해 12살이에요. 초등학교 6학년이죠. 도연의 손이 떨립니다. 12살. 준민이 실종된 게 30년 전. 만약 준민이가 살아서 아이를 낳았다면 정말 기특하네요. 저한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딸이에요. 오주란의 목소리에 진심이 묻어납니다. 도연은 거스름돈을 받고 자리에서 일어나요. 내일도 와도 되겠습니까? 물론이죠. 언제든 오세요. 도연이 가게를 나와 차에 탑니다. 김철수가 백미러로 도연을 바라봅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도연은 한참 동안 가게를 응시하다가 입을 엽니다. 김 기사, 저 아이가 혹시 준민이와 너무 닮았어. 그렇습니까? 회장님, 응, 나이도 맞고 생김새도 비슷하고 모든 게 너무 닮았어. 김철수는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그럼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일도 올 거야. 매일 올 거야. 차가 출발합니다. 도연은 뒷좌석에서 준민의 사진을 꺼내봅니다. 준민아, 내가 아빠를 기다리고 있는 거니? 저 아이를 통해서? 그날 오후 하은이 학교를 마치고 국밥집으로 달려옵니다. 가방을 던져놓고 앞치마를 두릅니다. 엄마 왔어요. 그래, 손님 많아. 빨리 와. 하은이 홀로 나가 손님들에게 물을 나릅니다.
단골 할아버지가 하은을 부릅니다. 하은아, 학교 재미있니? 네, 할아버지. 오늘 미술 시간에 상 받았어요. 그래, 우리 하은이 최고야. 하은이 싱글벙글 웃으며 주문을 받습니다. 맑고 밝은 웃음이에요. 행복해 보입니다. 오주란이 주방에서 하은을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12년 전 골목에서 울고 있던 갓난아기. 이제 이렇게 씩씩하게 자라줬어. 내 딸로 키워서 정말 행복해. 저녁 8시 손님들이 모두 떠나고 하은이 식당을 청소합니다. 테이블을 닦고 의자를 정리하고 바닥을 쓸어요. 오주란이 하은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우리 딸 오늘도 수고했어. 엄마도 수고했어요. 두 사람이 함께 웃습니다. 평화롭고 행복한 모녀의 일상이에요. 하지만 이 평화는 곧 흔들리게 됩니다. 다음 날 새벽 도연이 다시 국밥집을 찾습니다. 하은이 학교 가기 전 설거지를 하고 있어요. 도연은 어제와 같은 자리에 앉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오신 분이시네요. 응, 국밥이 맛있어서 다시 왔단다. 하은이 밝게 웃으며 물과 메뉴판을 가져옵니다. 도연은 국밥을 주문하고 하은이 주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봐요. 사흘째 되는 날도 도연은 나타납니다. 나흘째, 닷새째, 엿새째. 매일 새벽 6시 어김없이 도연은 국밥집 문을 엽니다. 하은은 점점 도연에게 익숙해집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오셨네요. 이제 할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도연의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그래, 하은이 보러 왔지. 저요? 왜요? 하은이 모습이 기특해서. 말이야. 하은이 수줍게 웃습니다. 도연은 하은을 관찰합니다. 국그릇을 나를 때 조심스럽게 양손으로 드는 모습, 손님에게 인사할 때 고개를 공손히 숙이는 모습, 주방에서 혼잣말하는 모습, 모든 게 준민이와 닮았어요. 일주일째 되는 날 오주란이 도연에게 다가옵니다. 손님,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오주란이 도연 맞은편에 앉습니다. 일주일째 매일 오시는데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도연이 잠시 망설이다 대답합니다. 하은이가 제 아들을 닮았습니다. 오주란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아들이요? 네. 30년 전 실종된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을 찾고 있어요. 오주란의 손이 떨립니다. 그게 무슨... 혹시 하은이가 어디서 왔는지 아십니까? 오주란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죄송하지만 더 이상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주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도연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확신합니다. 저 사람 뭔가 알고 있어. 반드시 알고 있어. 열흘째 되는 날 도연은 평소보다 일찍 도착합니다. 하은이 가게 문을 열고 빗자루를 들려고 상체를 숙입니다. 그 순간 앞치마 주머니에서 뭔가 떨어져요. 쨍그랑 소리를 내며 금속 물체가 바닥으로 굴러갑니다. 도연 쪽으로 굴러온 그것을 도연이 줍습니다. 손에 잡힌 건 금빛 펜던트가 달린 목걸이예요. 도연의 손이 얼어붙습니다. 심장이 멎은 듯 조용해져요. 펜던트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자세히 봅니다. 작은 타원형 펜던트, 앞면에 새겨진 이니셜 J, M. 도연의 손이 파르르 떨립니다. 설마. 펜던트를 뒤집습니다. 뒷면에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어요. 1990.03, 15. 준민이 생일이에요. 도연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옵니다. 이럴 수가. 이게 바로 그 목걸이야. 준민이에게 마지막으로 선물한 그 목걸이. 하은이 다급히 다가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어요. 제 거예요. 얼른 주세요. 목소리가 떨립니다. 하은이 손을 뻗어 목걸이를 낚아채려 하지만
도연이 펜던트를 꽉 쥡니다. 도연이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하은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서요. 하은이 뒤로 물러섭니다. 이거 어디서 난 거니? 도연의 목소리가 갈라집니다. 하은의 눈에 눈물이 맺혀요. 제 거예요. 돌려주세요. 이 목걸이 어디서 난 거야? 누가 준 거야? 도연이 한 걸음 더 다가섭니다. 하은이 더 뒤로 물러나다가 벽에 등이 닿아요. 모르겠어요. 저한테 원래 있던 거예요. 엄마가 그랬어요. 원래 있었다고? 도연의 손이 떨립니다.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을 꺼내요. 준민이가 목걸이를 하고 웃고 있는 바로 그 사진. 테이블 위에 사진을 놓습니다. 하은이 사진을 내려다봐요. 사진 속 남자아이의 목에 걸린 목걸이. 자신이 평생 간직해온 바로 그 목걸이예요. 하은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집니다. 이게 뭐예요? 이 아이가 내 아들이야. 30년 전 실종됐어. 그리고 이 목걸이는 내가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선물한 거야. 하은의 다리가 휘청입니다. 아니에요. 이건 제 거예요. 엄마가 그랬어요. 제가 아기 때부터 가지고 있던 거래요. 하은이 엄마가 어디서 이걸 얻었는지 아니? 하은이 울음을 터뜨립니다.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주방에서 오주란이 뛰쳐나옵니다. 하은을 자신의 뒤로 끌어당깁니다. 손님, 그만하세요. 아주머니, 이 목걸이를 어디서 얻으셨습니까? 오주란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나가주세요. 제발 나가주세요. 말씀해 주십시오. 제발. 이때 도연이 무릎을 꿇습니다. 70대 노인이 무릎 꿇고 애원해요. 제발 제 아들의 흔적입니다. 제발 말씀해 주십시오. 하은이 엄마 뒤에서 떨고 있습니다. 오주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요. 내일 다시 오세요. 하은이 없을 때 도연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목걸이를 하은에게 돌려줍니다. 미안하다 놀라게 해서. 하은이 목걸이를 받아 품에 꼭 안습니다. 도연이 가게를 나서요. 하은은 오주란에게 매달립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저 할아버지가 왜 그래요? 오주란이 하은을 꼭 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하지만 오주란의 가슴도 무너져 내립니다. 드디어 이날이 온 거야. 하은의 진짜 가족이 나타난 거야. 다음 날 아침 오주란은 하은을 학교에 보냅니다. 하은은 어젯밤 잠을 설쳤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습니다. 엄마, 오늘 일찍 올게요. 천천히 와. 엄마가 다 할 수 있어. 하은이 떠나고 오주란은 홀을 정리합니다. 6시 정각 도연이 가게 문을 엽니다. 오주란이 고개를 끄덕이며 테이블을 가리킵니다. 앉으세요. 두 사람이 마주 앉습니다. 긴 침묵이 흐르죠. 오주란이 먼저 입을 엽니다. 12년 전이었습니다. 도연이 숨을 죽입니다. 한여름 새벽 가게 문을 여는데 골목에서 아기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오주란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골목 모퉁이에 바구니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 갓난아기가 울고 있었죠.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아기 목에는 그 금빛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옷은 깨끗했고 아기는 건강했어요. 그래서요?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보호자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오주란도 눈물을 흘립니다. 한 달, 석 달이 지나도 아무도 찾지 않았습니다. 아기는 보육원으로 가야 했죠.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 작은 생명을 혼자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오주란이 손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입양 절차를 밟았습니다. 제 딸로 등록했어요. 이름도 제가 지었죠. 하은이라고. 도연이 고개를 숙입니다. 고맙다는 말이 목구멍에서 맴돕니다. 12년 동안 제 딸로 키웠습니다. 그 아이는 제 전부예요.
오주란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납니다. 하은이는 정말 착한 아이입니다. 학교 끝나면 달려와서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손님 맞이하고 저한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딸이에요.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단지 저는 확인이 하고 싶습니다. 과학적으로 DNA 검사요? 네. 그래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오주란이 고개를 젓습니다. 하은이가 동의할까요? 어젯밤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아세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은이는 저를 엄마라고 부릅니다. 진짜 엄마처럼요. 만약 당신이 할아버지라는 게 증명되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주란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저한테서 빼앗아 가실 건가요? 12년 동안 제 딸로 키운 아이를. 도연이 손을 내밉니다. 아닙니다. 빼앗으려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다만 진실을 알고 싶을 뿐입니다. 제 아들이 어떻게 됐는지, 왜 하은이가 이곳에 있는지. 오주란이 한숨을 깊이 내쉽니다. 하은이에게 물어보세요. 제가 강요할 수 없어요. 언제 물어볼 수 있을까요? 오늘 저녁. 하은이 학교 끝나고 오면요. 도연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약속하세요. 뭡니까? 하은이가 싫다고 하면 다시는 나타나지 마세요. 그 아이 마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도연이 힘겹게 대답합니다. 약속하겠습니다. 저녁 5시 하은이 학교에서 돌아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도연을 봅니다. 하은의 발걸음이 멈춰요. 엄마. 오주란이 다가와 하은의 손을 잡습니다. 하은아, 할아버지가 너한테 할 말이 있대. 하은이 고개를 젓습니다. 싫어요. 듣고 싶지 않아요. 도연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하은아, 잠깐만 들어줄래? 싫어요. 하은이 오주란 뒤로 숨습니다. 오주란이 하은을 안아요. 하은아, 괜찮아. 엄마가 옆에 있을게. 하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엄마, 저 할아버지가 절 데려가려는 거예요? 오주란의 가슴이 찢어집니다. 아니야. 그냥 이야기만 하는 거야. 하은이 천천히 테이블로 다가갑니다. 오주란과 함께 도연 맞은편에 앉아요. 하은이 오주란의 손을 꽉 잡고 있습니다.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합니다. 하은아, 나는 30년 동안 아들을 찾아 헤맸단다. 하은이 고개를 숙입니다. 그 아들이 어떻게 됐는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몰라. 하지만 내가 혹시 그 아들의 딸일 수도 있어. 아니에요. 전 엄마 딸이에요. 하은이 오주란을 꽉 안습니다. 그래, 넌 엄마 딸이야. 그건 변하지 않아. 도연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도 내 가족일 수 있단다. 하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요. 전 가족이 필요 없어요. 엄마만 있으면 돼요. 오주란이 하은을 더 꽉 안습니다. 자신도 울고 있습니다. 도연이 책가방에서 서류를 꺼냅니다. 이건 DNA 검사 동의서야. 내가 동의하면 할아버지와 내가 정말 가족인지 알 수 있어. 하은이 서류를 보지도 않습니다. 싫어요. 하기 싫어요. 하은아, 엄마랑 헤어지고 싶지 않아요. 하은이 울부짖습니다. 오주란이 하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합니다. 하은아, 엄마는 절대 너를 떠나지 않아. 검사를 해도 안 해도 엄마는 내 엄마야. 정말요? 그럼 12년 동안 너를 키웠잖아. 넌 내 딸이야. 하은이 울면서 오주란을 안습니다. 도연이 조용히 말합니다. 하은아, 할아버지는 너를 빼앗으려는 게 아니란다. 다만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는지 알고 싶을 뿐이야. 하은이 고개를 듭니다. 아버지요? 그래. 만약 내가 정말 할아버지 손녀라면 내 아버지는 할아버지 아들이야.
30년 동안 행방불명된 그 아들 말이야. 하은의 눈이 흔들립니다. 나도 아버지가 궁금해. 어떤 사람인지, 왜 날 버렸는지. 검사를 하면 아버지를 찾을 수 있어요? 그래. 함께 찾을 수 있어. 하은이 오주란을 봅니다. 엄마 전 어떻게 해야 해요? 오주란이 하은의 눈물을 닦아줍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엄마는 내 편이야. 하은이 한참을 고민합니다. 손에 쥔 목걸이를 내려다봐요. 이 목걸이의 주인을 알고 싶어. 내가 왜 버려졌는지 알고 싶어. 아버지가 누군지 알고 싶어. 하지만 엄마와 헤어지고 싶지 않아. 이 행복이 깨지는 게 무서워. 하은의 입술이 떨립니다. 할아버지. 그래, 하은아. 검사하면 엄마랑 계속 살 수 있어요? 도연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물론이야. 엄마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잖아. 엄마를 빼앗지 않으실 거예요? 절대 그러지 않겠어. 하은이 오주란을 봅니다. 오주란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여요. 하은이 떨리는 손으로 동의서를 집어듭니다. 할게요 하지만 엄마랑 같이요.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집니다. 고맙다 하은아. 정말 고맙구나. 하은이 오주란의 품에 안깁니다. 오주란도 하은을 꼭 안아요. 세 사람의 눈물이 국밥집 테이블 위로 떨어집니다. 진실을 향한 첫걸음. 하지만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사흘 후 도연과 하은과 오주란은 병원으로 향합니다. 김철수가 운전하는 차 안. 뒷좌석에 오주란과 하은이 나란히 앉아 있어요. 하은이 오주란의 손을 꽉 잡고 있습니다. 도연은 조수석에 앉아 뒤를 돌아봅니다. 하은아, 무섭니까? 조금요. 괜찮아. 피 조금만 뽑으면 돼. 병원에 도착해 검사실로 향합니다. 담당 의사가 도연을 보고 놀랍니다. 회장님, 어쩐 일이십니까? 부탁이 있습니다. 비밀을 지켜주십시오. 물론입니다. 하은이 체열실에 들어갑니다. 오주란이 함께 들어가 하은의 손을 잡아요. 간호사가 하은의 팔을 소독합니다. 아프지 않을 거예요. 금방 끝나요. 주사 바늘이 혈관을 찌릅니다. 하은이 찡그리지만 참았어요. 붉은색이 시험관에 차오릅니다. 다 됐어요. 잘했어요. 하은이 반창고를 팔에 붙이고 나옵니다. 도연이 같은 과정을 거쳐요. 검사가 끝나고 의사가 말합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람이 병원 로비 카페에 앉습니다. 하은이 오렌지 주스를 마시며 도연을 봐요. 할아버지는 제 아버지에 대해 뭘 알고 계세요? 도연이 커피잔을 내려놓습니다. 30년 전 이야기를 해줄까? 네. 1995년 7월 15일이었어. 폭우가 쏟아지는 밤이었지. 하은이 귀를 기울입니다. 준민이가 5살이었단다. 이 국밥집에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아이가 화장실에 가겠다고 했어. 도연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할아버지는 밖으로 나가 전화를 받았지. 통화를 마치고 들어갔는데 아이가 없었어. 없었다고요? 그래. 화장실에도 가게 어디에도 미친 듯이 찾아다녔지만 흔적조차 없었어. 하은의 가슴이 조여와요. 그 후로 30년 동안 찾아다녔단다. 탐정을 고용하고 전국을 다니며 수소문했지. 하지만 단 한 번도 소식을 듣지 못했어. 그럼 제 아버지는 어디 있을까요? 도연이 고개를 젓습니다. 모르겠구나. 살아있는지 어디 있는지 아무것도 몰라. 하은의 눈에 눈물이 맺혀요. 만약 제가 정말 손녀라면 아버지를 찾을 수 있을까요? 도연이 하은의 손을 잡습니다. 함께 찾자. 할아버지와 하은이 그리고 엄마가 함께. 오주란도 하은의 다른 손을 잡습니다. 우리 셋이 함께 찾으면 분명 찾을 수 있을 거야.
하은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찾고 싶어요. 아버지를. 도연이 주머니에서 준민의 사진을 꺼냅니다. 하은에게 보여줘요. 이게 내 아버지일 수도 있단다. 하은이 사진을 받아듭니다. 5살 남자아이가 목걸이를 하고 웃고 있어요. 이 사람이요? 그래. 준민이라고 해. 밝고 착한 아이였지. 하은이 사진을 가슴에 안습니다. 아버지. 처음 보는 아버지의 얼굴. 준민이는 손 씻을 때 손등부터 씻었어. 손등이 더 더러워. 라고 말하면서 하은이 깜짝 놀랍니다. 저도 그래요. 정말? 네, 전 항상 손등부터 씻어요. 도연의 눈이 커집니다. 오주란도 놀란 표정이에요. 앞치마 끈도 뒤로 돌려 앞에서 묶었지. 저도요. 그게 편해요. 혼잣말도 많이 했어. 뭔가 하면서 중얼중얼 말하곤 했지. 하은이 수줍게 웃습니다. 엄마가 항상 그래요. 혼잣말 그만하래요. 세 사람이 웃습니다. 눈물 섞인 웃음이에요. 혈육이라는 게 이런 걸까? 배우지 않아도 닮는 것들. 카페를 나와 병원 현관 앞에 섭니다. 일주일 후 결과 나오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할아버지. 기다릴게요. 하은이 도연에게 인사합니다. 도연이 하은의 머리를 쓰다듬어요. 고맙다, 하은아. 오주란과 하은이 택시를 타고 떠납니다. 도연은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봐요. 일주일. 이제 일주일만 기다리면 돼. 일주일 후 도연은 병원에서 결과 봉투를 받아듭니다. 의사가 미소 지으며 말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친손녀 관계 99.9% 일치입니다.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집니다. 복도에 주저앉아 울어요. 준민아, 내 딸이 살아있었구나. 내 손녀가, 내 피부치가. 김철수가 도연을 일으켜 세웁니다.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도연이 휴대폰을 꺼내 오주란에게 전화합니다. 여보세요? 저예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요? 친손녀입니다. 99.9% 확실합니다. 전화 너머로 오주란의 한숨이 들립니다. 지금 국밥집으로 오시겠어요? 네. 금방 가겠습니다. 30분 후 도연이 국밥집에 도착합니다. 오주란과 하은이 홀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하은이 도연을 보고 달려옵니다. 할아버지. 도연이 무릎을 꿇고 하은을 안습니다. 하은아, 손녀야. 정말이에요? 제가 정말 할아버지 손녀예요? 그래. 확실해. 하은이 울음을 터뜨립니다. 도연도 울어요. 오주란이 다가와 두 사람을 바라봅니다. 자신도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하은이 도연의 품에서 고개를 듭니다. 할아버지, 그럼 제 아버지는요? 도연의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아직 모르겠구나. 하지만 함께 찾을 거야. 정말요? 그럼. 할아버지와 하은이 그리고 도연이 오주란을 봅니다. 엄마가 함께 찾을 거야. 오주란이 다가와 하은을 안습니다. 그래, 우리 셋이 함께 찾자. 하은이 두 사람을 번갈아 봅니다. 그럼, 이제 우린 가족이야. 도연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오주란도 미소 짓습니다. 하은이는 내 딸이야. 그건 변하지 않아. 하은이 두 사람을 꼭 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세 사람이 국밥집 한가운데서 서로를 웃으며 쳐다봅니다. 석양빛이 세 사람을 비춥니다. 도연이 조용히 말합니다. 아들아, 내가 어디 있든 우리가 꼭 찾을 거야. 내 딸이 기다리고 있어. 함께 찾을 거야. 하은이 창밖을 바라봅니다. 어딘가에 있을 아버지를 향해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아버지, 어디 계세요? 저 여기 있어요. 우리 가족이 기다리고 있어요. 국밥집 간판 불빛이 따뜻하게 빛납니다.
30년 동안 끊어졌던 가족의 끈이 다시 이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남은 퍼즐 한 조각. 준민을 찾는 여정이 시작됩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피로 이어진 것일까요? 아니면 사랑으로 이어진 것일까요? 하은에게는 이제 두 가족이 생겼습니다. 키워준 엄마 오주란, 그리고 찾아온 할아버지 도연. 이들이 함께 아버지 준민을 찾아 나설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나눠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가족의 사랑이 여러분에게도 가득하기를 바랍니다.